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위험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주변에서 심지어 상담받을 때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죠. 조기연금은 무조건 손해야.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을 이렇게 바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기연금은 무조건 손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연금은요, 단순히 돈 많이 받는 게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상황, 내 건강, 내 가족, 내 소득 공백이 모두 들어간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특정 선택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기연금이 손해인 경우, 손해가 아닐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선택 기준을 정말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이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나는 기다리는 게 맞는 사람인지, 지금 받는 게 맞는 사람인지, 자, 먼저요. 사람들이 왜 조기연금은 무조건 손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기연금은 보통 정상 수령 시기보다 일찍 받는 대신 매달 받는 금액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 깎이면 그 깎인 기준으로 평생 받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깎이면 손해지, 그게 왜 손해가 아니야?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이 말에는 숨은 전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정상 수령할 때까지 건강하게 버틸 수 있고 그동안 소득 공백이 없고 기다릴 수 있다. 이 전제가 맞는 사람에게는 조기연금이 손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전제가 다른 사람은요? 당장 소득이 끊겼고 생활비가 필요하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거나 기다리는 동안 빚이 생기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이 너무 커서 생활이 무너지는 경우 이런 분들에게 무조건 손해라는 말은 현실을 가리지 못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숫자만 보지 않고 삶을 같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명확히 해드릴게요. 조기연금이 손해일 가능성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건강이 좋고 오래 일하거나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 지금 건강이 좋고 병원 갈 일이 거의 없고 앞으로도 큰 지출 없이 생활할 가능성이 높은 분. 이런 분들은 기다릴 여력이 있으니 정상 수령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소득 공백이 거의 없는 사람.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배우자 소득이 있다. 임대 수입이 있다. 개인연금이 있다. 일정한 저축이 충분하다. 이런 경우는 조기연금으로 급한 불을 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굳이 감액을 감수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셋째, 기다리는 동안 돈을 더 벌 수 있는 사람. 조기연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다양하죠. 어쨌든 핵심은 이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내가 일을 해서 소득을 유지할 수 있거나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기 수령을 서두를 이유가 낮습니다. 넷째, 빚이 없고 생활비가 안정적인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빚이 없고 매달 생활비가 안정적이면 기다리는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기연금을 받으면 그때 기다릴 걸 이 후회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조기연금이 무조건 손해가 아닐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소득 공백이 길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현실적으로요. 퇴직하고 나서 몇 달만 버티면 괜찮은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생활비를 카드로 돌리거나 대출을 쓰거나 가족에게 계속 손을 벌리게 되면 그 자체가 인생을 흔들어 버리죠. 이럴 때 조기연금은 완벽한 정답은 아니더라도 현실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이 좋지 않아 기다림 자체가 부담인 사람.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고 어떤 분은 지금이 가장 건강한 시기인 분들도 있어요. 연금은요,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거나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기다려서 많이 받기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다리는 동안 생기는 심리적 비용이 너무 큰 사람. 이건 숫자로 계산이 안 되는데 진짜로 삶을 좌우합니다. 내가 앞으로 3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무너진다. 이런 불안이 매달 쌓이면 그 사람의 판단력, 건강, 관계가 같이 무너집니다. 이럴 때 조기연금은 돈이라기보다 마음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어요. 넷째, 사조기연금을 받아도 이후에 다시 안정화할 계획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조기연금으로 당장 고정비를 막고 1, 2년 안에 재취업 파트타임 소득 회복 계획이 있거나
지출 구조를 줄이는 계획이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은 조기연금이 영원히 깎여서 끝이 아니라 버티기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더 이득이냐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대신 누가 어떤 선택이 더 맞았느냐로 보겠습니다. 사례 A, 기다릴 여력이 있는 사람. A씨는 60세가 되었고 아직 건강도 괜찮습니다. 배우자도 소득이 있고 집도 있고 빚도 없습니다. 생활비가 안정적입니다. 이런 분이 조기연금을 받으면 당장 돈이 들어오는 느낌은 좋지만 나중에 그때 기다릴 걸 가능성이 꽤 큽니다. 왜냐하면 A씨는 버틸 수 있는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B, 소득 공백과 불안이 큰 사람. B씨는 퇴직했고 소득이 끊겼습니다. 빚이 조금 있고 고정비가 있습니다. 병원비도 매달 나갑니다. 게다가 가족에게 손 벌리기가 너무 싫습니다. 이런 분에게 무조건 기다리세요라고 말하는 건 현실과 멀어질 수 있어요. B씨가 조기연금을 선택하면 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쉽지만 그 돈이 생활을 무너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B씨에게 중요한 건 최대 수령액이 아니라 삶이 무너지는 걸 막는 것입니다. 사례 C 결론은 이것. 여러분, 사례 A와 B를 보면요.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연금은 점수가 아니라 인생 상황에 맞춘 선택입니다. 자, 이제 가장 실전적인 기준을 드립니다. 종이에 적어도 됩니다. 기준일 내 건강 상태는 기다림을 견딜 수 있는가? 치료비가 꾸준히 나가는가? 일상 유지가 가능한가? 2, 3년을 버텨도 괜찮을까? 기준 2, 소득 공백이 몇 년인가? 지금부터 정상 수령까지 그 기간 생활비를 뭘로 막을 건지. 기준 3, 빚과 고정비가 있는가? 카드 돌려막기 시작되면 위험 신호. 대출 이자 증가하면 기다림이 독이 될 수 있음. 기준 4, 가족 관계가 버틸 수 있는가? 배우자 자녀에게 의존이 커지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준 5, 나의 목표는 최대 금액인가, 안정인가? 최대 금액이 목표라면 기다림이 맞을 수 있고 안정이 목표라면 조기 수령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 조기연금은 무조건 손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기준 없이 불안해서만 선택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선택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상담을 하거나 댓글을 읽다 보면 정말 많이 반복되는 오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판단이 흔들립니다. 오해 1. 조기연금은 평생 손해다. 이 말 너무 단순합니다. 연금은 총액으로만 비교할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받느냐, 그 돈으로 무엇을 막아냈느냐, 그 기간 동안 삶이 유지되었느냐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조기연금으로 빚을 막고 신용을 지키고 관계를 지켜냅니다. 그게 정말 손해일까요? 오해 2. 조기연금 받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립니다. 금액 기준은 고정되지만 삶의 전략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조기연금을 받으면서 지출 구조를 줄이거나 단기 소득을 만들거나 생활을 안정시키는 분들도 많습니다. 연금 하나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금은 도구입니다. 오해 3. 기다리는 게 무조건 현명하다. 기다림이 현명해지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건강, 소득, 가족관계, 심리적 안정. 이 4가지 중 2개 이상이 흔들리면 기다림은 현명이 아니라 버티기가 됩니다. 오해 4. 남들이 기다리니까 나도 기다려야 한다. 연금 선택에서 남의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나이여도, 같은 연봉이었어도, 같은 직장이었어도 지금의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연금은 비교가 아니라 개인 맞춤 판단입니다. 오해 5. 전문가 말이니까 맞을 거다. 전문가 말도 그 사람의 전제 조건 안에서만 맞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조언은 어떤 전제를 기준으로 한 건가요? 그 전제가 내 상황과 다르면 정답처럼 들리는 말도 내 인생에는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금이 어려운 이유는 제도가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감정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후회할까봐, 남들보다 손해볼까봐,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스스로를 탓하게 될까봐 이 감정들이 판단을 흐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라리 누가 대신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금은요, 누가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좋든 아쉽든 본인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고, 그래서 더 본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강력한 질문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이 선택으로 지금 내 삶이 무너질 가능성은 줄어드는가? 연금은 미래의 돈이지만 결정은 지금의 삶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질문 둘.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가장 덜 불안한 쪽은 어딘가? 연금 선택에서 불안은 가장 비싼 비용입니다. 질문 셋. 5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를 원망할까, 이해할까? 이 질문에 이해할 것 같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은 이미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조기연금은 무조건 손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도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연금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아는 문제입니다. 연금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맞는 선택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금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얼마를 받느냐에만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얼마를 받느냐보다 언제부터 받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연금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에 대한 선택입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1, 2년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버틴다는 말이 점점 다른 의미로 바뀝니다. 버틴다는 것은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고, 병원비를 미루는 것이고,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것이고, 가족 앞에서 마음을 숨기는 일이 됩니다. 이때부터 연금은 노후의 돈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지탱하는 장치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조기연금 받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나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다림도 선택이고 받는 것도 선택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 역시 가장 큰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퇴직 후 1, 2년 동안은 퇴직금과 저축으로 버팁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3년 차가 되면 통장 잔고를 보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카드 명세서를 더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병원 예약을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돈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먼저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숫자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 선택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삶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다리는 동안 삶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면 그 기다림은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연금 선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선택의 이유를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말해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괜히 불안해서 이런 이유로 선택을 하면 결과가 어떻든 마음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이 선택을 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했는지 나 자신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은 이미 충분히 성숙한 선택입니다. 조기연금을 선택한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받지는 못해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반대로 기다린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다린 게 맞았어요. 그동안 버틸 수 있었거든요. 이 두 말에는 정답과 오답이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삶에 맞는 선택이 있었을 뿐입니다. 연금은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받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금은 내가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연금 이야기는 항상 조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다면 그건 잘못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로 내 이야기로 들어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금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스 속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기연금은 무조건 손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다림 역시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인가입니다. 연금 선택은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겁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본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선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선택의 순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오늘 이 영상이 정답을 알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생각 하나는 남겨주었으면 합니다. 나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선택하자. 그런데 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빠뜨립니다.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간을 살 것인지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연금을 늦게 받으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한 것처럼 느끼고 일찍 받으면 조급한 선택을 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삶은 현명함 하나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삶에는 체력의 한계가 있고 마음의 한계가 있고 관계의 한계가 있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미루는 일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직은 괜찮아. 조금만 더 참자.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처음에는 이 말이 희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말은 자기 암시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그치는 말이 됩니다. 연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은 계산이 아닙니다. 얼마가 깎일까?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까? 이 계산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나 자신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가? 나는 지금 얼마나 불안한가? 나는 지금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지 못하면 어떤 선택을 해도 마음은 흔들립니다. 연금을 늦게 받기로 한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버틴다는 말은 시간이 갈수록 의미가 달라집니다. 처음에 버팀은 희망이 섞여 있지만 나중에 버팀은 체념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조기연금을 선택한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액은 아쉽지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 말 속에는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안도감이 담겨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돈이 생활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않아도 적어도 오늘 하루를 버티는 데 필요한 기준점이 되어줍니다. 연금은 풍요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금은 붕괴를 막아주는 장치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바라볼 때는 얼마를 벌까보다 어디까지 무너지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미래의 자신을 생각보다 정확히 예측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내가 3년 뒤의 나를 상상할 때 그 상상 속의 나는 대체로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지금보다 더 여유 있고 지금보다 더 침착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낙관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텨야죠. 그래도 남들처럼 해야죠. 하지만 연금에는 그래도라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도 버티다가 생활이 무너지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참고 기다리다가 건강이 무너지면 그 선택은 숫자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연금은 나를 시험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참는지,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를 가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금은 각자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게 선택지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면 힘들다고 인정하는 것, 지금 내가 불안하다면 불안하다고 인정하는 것, 이 인정 위에서 이루어진 선택은 결과가 어떻든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아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연금을 일찍 받아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의 깊이를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후회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왜 내 상황을 더 보지 않았을까? 반면 일찍 받아서 후회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지. 이 차이는 큽니다. 연금 선택은 완벽함의 문제가 아니라 납득의 문제입니다. 스스로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은 시간이 지나도 나를 원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의 중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기연금은 무조건 손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 역시 무조건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연금은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자기 삶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그것 역시 잘못된 상태가 아닙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다만 아무 생각 없이 미루는 것과 기준을 세우며 미루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연금 앞에서는 서두를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조용히 내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숫자를 놓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몇 퍼센트가 깎이느냐, 총액으로 보면 얼마가 차이 나느냐, 몇 년을 더 살면 역전되느냐. 하지만 정작 그 숫자 속에는 사람의 하루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금은 계상이 위에서는 명확해 보이지만 삶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전혀 다른 얼굴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통장을 먼저 확인하는 삶과 그럴 필요가 없는 삶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은 이 차이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은 조금 더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늦게 받기로 선택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지금 받는 건 너무 이르다. 하지만 이 말 뒤에는 자주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고 이번 달까지만 어떻게든. 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기다림이 삶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연금 선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신호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면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때 내리는 선택은 대체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연금을 선택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을 위해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선택합니다. 이 모든 이유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연금은 사람을 평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늦게 받았다고 더 현명한 것도 아니고 일찍 받았다고 더 약한 것도 아닙니다. 연금은 각자의 삶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더 갈 수 있고 누군가는 지금 잠시 멈춰야 합니다. 연금은 이 둘을 구분해주는 장치이지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을 앞두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선택보다 내 하루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인지, 잠자리에 들 때 가장 오래 남는 걱정은 무엇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연금 선택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되는 순간은 기다림이 삶을 갉아먹기 시작할 때입니다. 연금을 일찍 받는 선택이 아쉬운 선택이 되는 순간은 충분히 버틸 수 있었음에도 불안 때문에 서둘렀을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시점에서 내 상태를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한계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용기보다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가? 나는 지금 얼마나 불안한가? 나는 지금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거짓 없이 답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은 이미 반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연금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붙잡아주는 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계획이 아니라 안전망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연금 선택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연금이라는 단어 앞에 서면 사람들은 자주 자신을 비교합니다. 같은 나이에 누구는 이미 받고 있고 누구는 아직 기다리고 있고 누구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비교 속에는 각자의 사정이 빠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병원 기록, 보이지 않는 통장 내역, 보이지 않는 가족 이야기들 말입니다. 연금은 이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을 모두 안고 있는 선택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은 돈이 부족할 때가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내일을 어떻게 바꿀지 전혀 가늠할 수 없을 때 사람은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연금은 이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장치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맞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는 말은 결과가 좋았을 때만 미담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건강이 무너졌다면, 관계가 틀어졌다면, 삶의 균형이 깨졌다면 그 기다림은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연금 선택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중간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시작과 끝만 봅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얼마나 받느냐. 하지만 삶은 그 사이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불안했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몰아붙였는지,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을 포기했는지. 연금 선택은 이 중간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 선택은
미래의 안정성을 택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연금을 일찍 받는 선택은 현재의 붕괴를 막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나에게 더 필요했는지는 스스로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상태를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봅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산이 아니라 자기 점검입니다. 지금의 나는 계속 긴장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아직 여유가 남아 있는가? 이 질문은 숫자보다 더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연금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래 버텼는지, 누가 더 늦게 받았는지로 사람의 가치를 나누지 않습니다. 연금은 그저 각자의 삶이 다른 속도로 흘러가도록 허락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 앞에서는 조급해질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찍 받았다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늦게 받았다고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연금은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삶이 무너질 때 완충 장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이해하는 순간 연금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혹은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선택을 고민할 준비는 이미 충분합니다. 연금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자주 결국 돈 아니냐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연금은 분명 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간이 돈으로 바뀌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는 돈.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삶의 리듬은 달라집니다. 리듬이 달라진다는 것은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은 어떻게 버티지가 아니라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를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연금은 이 질문을 바꿔주는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선택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의 손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미래의 손해가 아니라 현재의 불안입니다. 불안은 하루하루를 갉아먹고 결정을 미루게 하고 스스로를 찾게 만듭니다. 연금은 이 불안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해도 조금 낮춰주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 선택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 기다림 속에 삶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잠을 잘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몸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균형이 깨진 기다림은 언젠가 반드시 다른 대가를 요구합니다. 연금을 일찍 받는 선택 역시 아무 기준 없이 이루어지면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받느냐 기다리느냐가 아니라 왜 그렇게 선택했는가입니다. 이유가 분명한 선택은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를 흔들지 않습니다. 연금 선택에서 사람들이 종종 놓치는 또 하나는 존엄감입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계속 설명해야 하는 상태는 사람의 자존을 조금씩 깎아냅니다. 연금은 이 존엄감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을 통해 삶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시작되면서 삶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은 완벽한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의 나를 이해한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조기 연금이든 기다림이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연금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연금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고 선택은 계속됩니다. 연금은 그 긴 이야기 속에서 한 장면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연금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면, 숫자보다 삶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이 글은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연금 선택을 앞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하나의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 선택해서 되돌릴 수 없게 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은 연금을 늦게 받아도 생기고 일찍 받아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 완전히 편안해지는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없애는 선택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안고도 삶이 계속 굴러가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미래가 불투명해질수록 판단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든 되면 좋겠다. 일단 오늘만 넘기자. 이런 상태에서의 선택은 대체로 후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연금은 위기에 몰린 뒤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오기 전 숨을 고를 수 있을 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연금을 선택한다는 것은 미래를 완벽하게 설계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를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에는 용기보다도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모든 걸 계산할 수 없다. 나는 변할 수 있다.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전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선택은 훨씬 현실적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연금은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삶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연금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선택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져도 자기 자신을 쉽게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 점에서 연금 선택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이해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불안의 크기는 다릅니다. 누군가는 미래의 불안을 견디는 대신 현재의 긴장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현재의 안정을 위해 미래의 금액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다를 뿐입니다. 연금 앞에서 자신을 약하다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은 강함과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현실을 정확히 바라본 선택은 결과가 어떻든 삶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제 연금은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조금은 이해 가능한 문제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 하나만으로도 이 긴 이야기는 의미가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딱 한 줄입니다. 연금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맞는 선택은 있습니다. 이 문장이 앞으로 어떤 선택 앞에서도 여러분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오늘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기연금 정말 손해인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를 더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댓글로 딱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나는 기다리는 쪽인가요? 받는 쪽인가요? 상황을 짧게 적어주시면 제가 가능한 선에서 기준을 잡는 질문을 던져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